그리고 이에 대한 업체 대표의 반응은 약품 탁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바로 깨지냐? 이번 역시 사과는 없었고 과연 이게 고객과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5시간이 넘는 정말 오랜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는 차분한 대화도 있었고 언성이 높아지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너무 긴 통화 내용이라 업체의 주장과 제 주장 중심으로 비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앞서 나온 것들을 업체 대표에게 설명을 하였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업체 대표의 주장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그에 대한 제 생각 또는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들 주문을 싼마이로 취급하는 데에서 물건을 시킨 게 아니라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출고 지연 자체에 대한 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란 생각이었고 고지가 없다가 직접 물어봐야 통보식으로 알려주는 출고 지연 과정에 대한 불만이었으며 현재 통화에선 따진 적이 없기에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품위를 못 찾아서 지연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 대품위를 찾은 이유 자체가 출고가 너무 지연되어 대품위를 장착한 후에 제가 차를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휠 복원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지연된 3주 동안 하루만 투자했으면 충분히 대품일 없이도 지연 없이 가능했고 7월 10일에 입고시켰다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로 입고를 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를 이번 주에만 9대 10대를 하는데 제 차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바쁜 것과 범퍼에 대한 사기 행각, 그리고 작업이 안 된 것과 비슷한 상태의 유리막, 문의시 통보식 출고 지연, 시공이 들어간 모든 판에 하자,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들이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 말을 끊으며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라는 듯이 다소 공격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과연 본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의 언행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첫 통화가 끝났고 두 번째 통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통화는 범퍼가 중국산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범퍼는 ANG 아니네요. 또한 여러 전문가의 판단 하에 유리막 시공을 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유리막 시공 작업 영상, 공업사 CCTV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검수를 해준 친구와 도색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자 내역을 받고 싶다 하여 모든 영상과 사진으로 보내줬지만 그 과정에서도 불쾌함을 감정적으로 티내며 언성이 높아지는 대화를 오갔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왜 점점 피해자인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제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에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도와줄 조력자가 없었다면 저는 이러한 태도들에 결국 수긍하고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려고 했을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화입니다. 유리막 시공을 본인 차에 직접 해보는 영상을 보내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차에 실험을 해보니 발수가 바로 깨지는 약품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이 정말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공을 하고 물을 한 번이라도 뿌려봤다면 시공이 잘못된 걸 알았을 텐데 간단한 검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비를 맞아서 유리막 시공이 깨졌다고 하는데 그런 비 맞은 차량을 한 번 둘러보기만 했어도 정말 지나가다가 쳐다만 봤어도 발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텐데 얼마나 차량 상태에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는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에선 사과 한마디도 없었으며 약품 탓맛을 하고 마지막엔 와, 어떻게 바로 깨지냐? 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고객에게 부적합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화입니다. 네 번째 통화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범퍼에 대한 차액 배상을 해주고 도색에 대한 건 환불해줄 수 없으니 해당 업체에서 재시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보상안에 대해 거절한 이유는 우선 범퍼에 대한 차액 배상에서 부품 택배비, 그리고 잘못된 부품에 이미 들어간 도색비 70만 원을 저에게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재시공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기 행위와 크고 작은 하자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업체에 차를 다시 입고시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에 문의하였으나 사기 행위가 발각된 순간부터 계약은 무의미하며 제게 해당 업체에게 재시공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이미 시킨 부품들에 대해 환불을 할 수 없어 본인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틀어진 상황에서 조금 부담되니 양해해달라 이런 말도 아니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하는 것을 보고 반성의 기미나 피해 복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좀 바보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과 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저는 이미 주문이 들어간 부품들과 제대로 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인비를 모두 지불할 테니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적비 30%면 300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해놓고 그 이하를 벌면 본인은 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았으면 업체의 수익에 대해선 전혀 불만이 없지만 현재 상황은 사장님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지금 상황에서 사장님의 최소 250만 원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그 기준은 잘못된 거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업체에서 재시공을 해준다 해도 받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진상으로 몰려갔습니다. 이후 5, 6번째 통화에서도 재시공까지 해주면 업체 대표에겐 11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이하로 벌면 아닌 것 같다면서 본인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본인 카페가 주말이라 너무 바쁘다 하여 통화를 종료하고 2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카페로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자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주변 24시 타이어 센터에 입고시켜 확인을 해보니 TPS 밸브 파손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고 기온이 낮아져 운전석 뒷바퀴 공기압이 25 psi 이상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다시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호우주의보 속 공기압 문제로 안전과 직결된 상황이었으나 이번 역시 사과는 없었으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다시 상황 해결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주문하고 환불이 불가능하여 부담할 수 없다고 한 모든 부품값과 실제로 수리가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한 공임을 전부 사장님이 직접 말한 견적으로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달라. 재시공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에 대한 대답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뭐 소송을 걸든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져 감정 싸움을 하였으며 결국엔 진정하고 다음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업체 대표의 답장입니다. 업체 대표의 마지막 카톡들은 본인이 피해자인 양 작성되었기에 그에 대한 팩트 기반의 반박을 문장별로 정리했습니다.
퀄리티 문제뿐만 아니라 칠 흐름, 칠 까짐, 가니쉬 위로 도색 벗겨짐 등 도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말하는 미세한 차이와 비전문가가 눈으로 봐도 미묘한 색 차이가 느껴지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카톡으로 혹시나 제 차 수리가 일찍 끝나면 빌려드리면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은 빌려가서 타라는 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렌트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 그 차량을 운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제가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입고 시에는 보험 렌트가 나온다고 했고 2주 내에 수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리스크를 떠안고 해당 차량을 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700만 원 중 서비스로 진행된다는 모든 항목이 총 280만 원으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서비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며 이제 와서 왜 뭔가를 해줬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고 불가능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고 하여 날짜까지 협의하고 방문했는데 갑자기 제 탓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품에 대한 사기, 도색이 들어간 모든 판의 크고 작은 하자, 여러 번의 차량 관리 문제, 검수 부족으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사후 대응 시 비속어 사용, 이미 무책임하게 고소하려면 해라 등의 상황에서 제 차 수리 상태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제 작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부품에 대한 사기 및 도색 불량에 대해 친분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전문성이 없으면 그리고 조력자가 없었으면 모르고 당했을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제 작업 내용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상황에서 제 작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객이 알 수 있는 건 견적서가 전부인데 분명히 가견적서가 아닌 실견적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견적서대로 환불은 불가능하다? 라는 논리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라면 280만 원이라는 견적이 다른 부분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과잉 견적인 상태에서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말이 사실이라며 실견적서를 요구하였을 때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견적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여 견적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말한 견적에 맞추어 지불을 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도 한 달 내내 했던 논점 흐리기와 말장난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팀과 말해 고소하고 그럴 거면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대화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니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달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소든 소송이든 하라 해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공익제보를 하겠다. 포람패, 보배드림 등등을 언급하였으나 오히려 저를 협박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카페를 운영하면서 뭔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지? 라는 말엔 카페 운영하는 게 약점이구나 라는 피해의식적 대답을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과실을 돌리고 탓을 하며 교묘한 말장난과 논점 흐리기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업체 대표의 만행이 집약된 답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제가 피해받은 인들인 중국산 부품 사기, 크고 작은 도색 하자, 여러 번 방치된 차량, 일반유 주유 망원, 미완성된 출고 상태, 시공이 됐는지 의심되는 유리막, 출고 다음 날엔 내짝 다 주저앉아 버린 타이어, 서비스 항목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청구되어 있는 280만 원의 항목들, 그리고 욕설과 거짓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부 내용이며 사소한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면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을 감안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비슷한 피해를 더 이상 아무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DM 주세요.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제보와 공유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피해를 받게 된 과정과 수법들을 확인하시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모두들 이런 피해 없이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